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파트 2 작물 6종 챕터 2의 유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유전자, 염색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염색체나 유전적인 부분들이 실제 작물체에 발현이 되는 거죠. 발현이란 말도 사실 어렵네요. 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여러 가지 유전에 대한 형질 그런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고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까? 어떤 식으로 표현될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이 형질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형질은요, 우리는 식물체를 얘기하죠. 이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혹은 자체의 고유한 특징들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질적 형질, 양적 형질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실 텐데 그래서 저는 이 형질이란 말이 아직도 낯설어요. 그래서 전 질적 특징 아니면은 양적 특징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형질이란 말이 안 하다 하시면 아 그래 질적인 특징이지 아니면은 양적인 특징이지 이렇게 조금 연관지어서 이 용어를 조금 더 친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식물체들이 형질 고유한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형질인데 모양, 색깔, 씨 모양 되게 많은 고유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형질이 나타나는 것들은 각각의 유전자와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나타나요. 용어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표현형입니다. 표현형. 자, 유전자가 구성하는 물질들이 나타나요. 단백질이 합성돼서 발현이 되는데 나타나는 거를 발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형태적, 생리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표현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현형이 오다 이렇게 하면은 아 나타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과정들이 표현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질은 아까 했고요. 자, 대립 형질이 있습니다. 대립 형질. 대립이란 형질이랑 두 가지가 단어가 교합된 거죠.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한 쌍의 형질이 이제 이렇게 대립 형질이라고 합니다. 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큰 키와 작은 키, 색깔도 적색과 흰색, 서로 대립적인 관계죠. 네, 형질의 발현입니다. 유전 물질들이 작물의 형질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형질의 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형질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적 형질, 그리고 양적 형질이 있습니다. 자, 질적 형질에는 얘가 뭐가 있냐면요. 꽃 색깔, 종피, 종자 그 껍질의 색깔이죠. 종자 껍질의 색깔, 열매의 크기 등을 말할 수 있고요. 양적 형질이라는 거는 키, 길이, 개화 시기, 분월수. 분월이라는 거는 우리가 벼 재배할 때 벼 줄기 같은 부분을 분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쌍떡잎 작물 같은 경우에는 뭐 줄기가 자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벼를 기를 때는 벼 각각의 그 잎이 나는 거를 분월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월의 개수, 가지수, 함유 성분들을 우리가 양적 형질의 예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질적 형질은요, 불연속적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 너무 이렇게 뚜렷해요. 그래서 몇 가지 종류가 뚜렷하다는 분류 예시가 있고요. 또 뚜렷하기 때문에 선발 효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개체를 선발할 때는 꽃 색깔, 종피 색깔, 열매 크기 이런 것들 위주로 선발하시는 게 질적 형질을 이제 구분하시는 거죠. 또 소수의 주동적인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뚜렷한 형질을 나타내고요. 환경의 영향은 좀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 형질의 구별이 불연속 변이기 때문에 뛰어나게 뚜렷해지기 때문에 형질 구별이 명확합니다. 자, 양적 형질, 양적인 특징은요, 연속적이에요, 유전자가. 그래서 유전적 변이와 환경적 변이가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좀 선발 효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집단 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유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미동 유전자가 이제 지배를 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분산, 평균, 상관계수, 유전력 등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적 변이가 좋아, 양적 변이가 좋아, 이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종자를 선택하실 때, 질적 변이는, 요런 부분이구나. 양적 부분, 양적 형질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구분하셔서, 이런 거에 속하는 것들을 생각하신 다음에 우리가 선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발하는 것들을 이제 증거를 이제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연속 변이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연속 변이는 측정 형질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양적 형질, 가산적 형질, 가측정 형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연속 변이 형질은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그래프가 이어지는 것처럼 그 형질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계측 값들이 그래서 평균치, 중앙치, 표준 오차, 표준 변산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질적 형질의 종류, 양적 형질의 종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멘델, 유전학의 아버님이시죠. 이 멘델의 법칙을 주장하셨는데 완두콩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완두콩을 한 이유는 완두콩이 세대 번식이 좀 빠르거든요. 빨리 꽃이 피고 이제 빨리 수확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신 거죠. 우성, 우성이라는 거는 대립형질이 다른 품종을 교배했을 때 잡종 1세대에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둥글고 황색, 보라색, 매끈하고 녹색 잎 겨드랑이가 꽃의 위치가 크고 이런 것들이 다 우성형질이라고 나타나는 거죠. 요 밑에 거는 열성형질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리를 한번 읽어보고 가시고요. 여기서 이제 대립형질,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대립형질, 대립인 특징이에요. 대등한 특징, 대립한 형질. 자, 이게 대등한 그런 비교 상대가 있어요. 뭐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뭐 키라던가 그런 것 중에 우성인 게 있고 열성인 게 있죠. 이거를 한 세트를 이제 대립형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형 접합은요, 한 식물체가 동일한 유전자에 동일한 대립 유전자를 지닐 때 그 유전자의 자에 대해서 동형 접합자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라지 A, 라지 A, 스몰 bb 이렇게 동일한 유전자 자에 동일한 대립 유전자를 지니는 게 동형 접합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형 접합자는요, 한 식물체가 다른 종류로 유전자 자에 지닐 때 그 유전자 자에 대해서 이형 접합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이게 두 가지의 다른 이제 이형 접합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헤테로 이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멘델의 제3대 법칙 한번 보고 갈게요. 분리의 법칙, 우열의 법칙, 독립의 법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열의 법칙은요, 우성이 이제 나타난 잡종 1세대를 잡종이 나타났어요. 우성입니다. 그래서 잡종 1세대를 자가수분하면 이 자가수분, 그러니까 F1 같고요. 그 다음에 번식 또 해가지고 F2가 된 거예요. F2에서는 우성과 열성이 표현형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둥근 완두가 라지알, 라지알, 그리고 이제 열성의 완두, 주름의 완두가 스몰알, 스몰알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교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F1, 첫 번째 이제 교배한 게 라지알, 스몰알이 된 거죠. 이게 이제 F1 1세대인데, 이거를 자가 교배한 거예요. 그래서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교배를 하면 F2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표현형이 나타나는 게 둥근 완두가 3개, 그 다음에 주름진 완두가 1개의 비율로 3대1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3대1. 자, 우열의 법칙은요, 순종의 대립형질끼리 교배시켰을 때 잡종 제1세대에는 우성형질만 발현하게 된다. 자, 보시면은 위에 잠깐 볼까요? 순종인 대립형질까지 이제 교배시켰어요. 순종, 각각 순종이죠? 라지 알랄, 스몰 알랄. 교배시켰는데 F1에 뭐가 나왔나요? 라지 알, 스몰 알이 나왔죠. 이게 이제 우성 형질, 이 우성 형질이 둥근 완두잖아요. 둥근 게 이제 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형이 라지 알, 스몰 알이지만 F1 세대에는 둥근 완두만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성의 법칙, 우열의 법칙입니다.
자, 세 번째, 독립의 법칙이에요. 자,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유전될 때 각각의 형질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현한다. 아까 이제 자가수분하면 F2 있죠? F2. 이렇게 F2가 AABB, 라지 AA, 라지 BB, 라지 A, 스몰 BB 이런 식으로 9대 3대 3대 1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쌍이어야 돼요. 위에 거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데 두 쌍일 때 이거를 자가수분 이거 똑같이 번식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의 분리비가 된다라는 게 동대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우리가 작물 6종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종자기능사 수준에서는 세부적인 분리비까지 나오는 경우 문제는 이제 극히 드물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맨델의 법칙과 거리가 먼 것은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정력교배, 검정교배에 대해서 나올게요. 자, 정력교배는요, 정력, 이 역이 이제 이거의 교배의 뜻을 뜻하는 거예요. 양친의 암수를 서로 바꾸어서 교배하는 겁니다. A가 자방친, B가 화분친이었는데 반대로 바꾸는 거죠. B가 자방친, A가 화분친. 이 말이 좀 어색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A가 원래 암술에다가 그리고 B가 이제 수술. 그래서 이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암술에 묻혔었어요. 그쵸? 근데 바꾸는 거죠. B의 이제 암술, A의 수술. 그래서 여기 A의 수술을 이제 B의 암술에 묻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서 정력, 암술을 바꾸는 게 정력교배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검정교배입니다. 이거 진짜 자주 나와요. 검사한다는 거예요. 검정교배. F1이 있어요. 여러분이 F1 종자를 이제 개발하셨어요. 이 개체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열성인 순종, 호모라고 하니까 또 헷갈리시죠? 열성인 순종인 개체와 교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배를 했어. 교배 결과 나타나는 표현형이 모두 우성형질만 나타나면은 이 F1이 순종이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 있고 열성 1 이렇게 나오면 잡종이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정교배 영어로 테스트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우성형질의 개체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열성인 호모 개체와 교배하는 게 이제 검정교배입니다. 유전자의 상호작용입니다. 유전자의 상호작용. 대립 유전자 혹은 비대립 유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특수한 표현형을 나타나는 현상이 유전자의 상호작용이에요. 자, 우리 아까 방금 맨델의 유전 법칙 세 가지 했었잖아요. 분리의 법칙, 우열의 법칙, 독립의 법칙 했는데 이 유전자 상호작용은요. 맨델의 유전 법칙이 아니에요. 자, 그쵸? 맨델의 유전 법칙이 아닌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 유전자 상호작용에는 대립 유전자, 비대립 유전자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대립 유전자의 상호작용. 대립 유전자가 여러분 뭐죠? 기억하세요? 대립 유전자가 앞장에 이제 나와 있는 설명을 보시면 대등하게 존재하는 우성과 열성이 있는 그런 형질이 있는 게 대립 유전자예요. 그래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이형 접합체인 라지 A와 스몰 a 각각의 이제 이게 두 개 대립 유전자죠. 그리고 A 같으니까 한 쌍이죠. 이거의 개체가 라지 A와 스몰 a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먼저 불완전 우성입니다. 불완전 우성. 양친을 교배한 F1에서 양친 중간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불완전 우성. 이게 이제 대립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호작용 중에 불완전 우성이라는 겁니다. 자, 공동 우성은요,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함께 작용하고 공존하는 거예요. 자, 우열 전환은 F1의 조건에 따라서 열성 또는 우성이 나타나는 거고, 복대립 유전자는 염색체상의 같은 유전자자의 동일 형질에 관한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경우에 복대립 유전자입니다. 여기는 맨델 유전 법칙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립 유전자와 비대립 유전자의 상호작용. 자, 이번에는 비대립 유전자예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문제. 작물의 형질 발현에 있어서 두 쌍 혹은 비대립 유전자들이 직접 또는 간접 공동에 의해서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먼저 보족. 여러 유전자들이 함께 작용하여 한 가지 표현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라색을 내기 위했다. 그럼 보라색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함께 작용하는 게 보종 유전자입니다. 중복 유전자는요, 똑같은 형질에 관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거. 복수 유전자는 같은 형질에 나타나는 여러 유전자들이 복수적으로 누적적인 효과를 주는 거. 억제 유전자는요, 다른 유전자 작용을 억제시키고, 우성 상위는 두 유전자가 공존할 때 한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보다 상위에 있을 때 자신의 형질만 나타내는 게 우성 상위이고요. 피복 유전자는 두 쌍의 유전자 중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상위에 있는 유전자. 그리고 열상 상위는 A 유전자가 있어야 B 유전자가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각각의 특징인데요. 사실 문제는 어이없게도 이 각각의 유전자와 표현형 분리비를 외우셔야 돼요. 아,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보종 유전자도 많이 나오고, 사실 우성상위도 자주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런 문제를 할 때, 아, 이 문제 왜 내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육종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종에서 뭔가 나타나요. 10개를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표현형을 드러나는 걸 봤는데 우성과 열성의 비가 9대 7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 보종 유전자가 이제 발현을 했구나 나타나는 거고 만약 15대 1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아, 중복 유전자가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표현형 분리비와 이 표현형 분리비에 대한 이렇게 정의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면 발현이에요. 한 개의 유전자가 두 개 이상의 표현형에 관여하는 현상, 아니면 하나의 유전자가 두 개 이상의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다면 발현입니다. 유전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한번 볼까요? 다면 발현, 표현형 모사, 침투율, 표현형 등 서로 다른 염색체상의 두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지배되는 형질은 F2에서 9대 3대 3대 1로 분리되며 F1의 배우자 분리비는 1대 1대 1로 형성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두 유전자가 공존할 때 한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현을 덮어버리고 자신의 형질만 나타내는 유전자는 피복 유전자죠. 네, 지금까지 아주 어려운 파트 잘 넘기고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지금처럼 쑥쑥 하고 계시면 합격의 길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